대표적인 게 이런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빌라인데요. 우리가 위반 건축물을 입찰할 때 걱정되는 게 두 개예요. 첫 번째, 대출. 두 번째, 매년 나오는 이행 강제금.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나중에 팔 때 안 팔릴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.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입찰해도 되는 거겠죠. 일단 대출. 우리가 이런 위반 건축물을 낙찰받고 나서 대출이 나올까요? 앞에서 본 근생빌라처럼 집 전체가 불법인 집이 아니라 그냥 집의 일부만, 적어도 불법인 부분이 집 전체의 3분의 1 미만인 집은 대출이 생각보다 꽤 나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는 대출이 나오는데 우리가 낙찰받아서 고쳐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일반 매매로 매수를 하시는 분은 위반 건축물 딱지가 있으면 경락대출보다 대출이 훨씬 안 나와요.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위반 건축물 딱지를 없애서 양성화한다고 하는데요. 불법인 부분을 합법으로 바꾼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집을 입찰하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란다를 확장한 집이 있어요. 그런데 이 베란다가 이 바닥 확장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붕만 씌운 거라면 이 지붕만 철거하면 돼요. 이 지붕 철거하는 데는 100만 원 내외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지붕만 이렇게 씌운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확장하는 것처럼 거실 바닥까지 난방까지 막 다 확장을 해놨어요. 그런 거는 원상복구 하는데 비용이 꽤 나오겠죠. 그래서 그런 비용을 생각해봐서 적은 비용으로 불법인 부분을 합법으로 바꿀 수 있다면, 양성화할 수 있다면 그런 건 입찰해도 되는 겁니다. 바꿀 수 있다면 그런 건 대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내가 낙찰받을 때도 나중에 매수자한테 팔 때도. 자, 그리고 두 번째가 이행강제금. 매년 벌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 벌금이 내가 불법으로 확장한 부분이 이렇게 조금이면 애초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.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대출 때문에 이 부분을 합법으로 바꿀 거잖아요. 합법으로 바꿔서 위반 건축물 딱지 떼면 이행강제금도 없어지겠죠. 그리고 보통 10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위반 건축물 범위가 넓지 않은 건물들을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위반 건축물 딱지를 떼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2026년에 그게 될 것 같습니다. 작년 9월쯤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정부가 언급을 했어요. 그래서 올해 이걸 실행하려고 하고 있죠. 모든 위반 건축물을 합법으로 바꿔주는 건 아니고 위반 건축물 중에 이렇게 불법 범위가 좀 적은 것들, 집 평수에 비해서 이게 좀 작은 집들, 이런 것들은 위반 건축물 딱지 떼주겠다. 그러면 내가 경매 물건 중에서 위반 건축물 딱지가 떼질 것 같은 집을 입찰해서 기다리면 그것도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. 아직 정확한 조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과거랑 비슷할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또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.